양대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지중해에 항공모함과 스트라이크 전함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등 최대한 신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맨해튼에서도 각국 지지자들의 맞불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후보의 등장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맨해튼을 시작으로 뉴욕시 주차미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3년부터 은퇴연금 수령액이 평균 23%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성인 10명 중 7명이 소셜연금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형제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며 대치하다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10일 화요일을 시작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의 에어트레인 탑승 시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옴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틱톡이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틱톡샵을 출시한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청소년들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미성년자 규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순전한 악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분쟁으로 사망한 미국인의 수가 14명으로 증가했고 인질로 잡힌 사람도 있다며 인질 구출을 위해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 지원 관련 긴급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양대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는 항공모함과 스트라이크 전함을 지중해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가장 최신 예로 업그레이드한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와 첨단 유도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구축함 4척을 지중해 동쪽으로 급파했다고 펜타곤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등을 최대한 신속 지원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마스의 기습으로 사망한 이스라엘 측 사망자 700여 명 가운데에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11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은 이스라엘이 테러 분자들의 공격에서 스스로 지키려는 자위권 발동과 테러 분쇄 작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들이 주로 20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완전 포위하고 전면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우리는 짐승들과의 전쟁 중이라며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어 군 병력에게 가자 지구에 침투해 하마스를 괴멸시키라는 지상작전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나 가자 지구에서 시가전, 지상전이 벌어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레바논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등 주변 국가들이 개입해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동 지역 국가들의 외교 파트너들과 연쇄 전화회담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 포위와 지상 작전까지 펴더라도 섣불리 개입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 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서며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격화된 감정이 뉴욕 맨해튼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과 친이스라엘 지지자들 간의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며 폭력 양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 1,300만 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거주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에서도 사흘째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지자들과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집결해 바리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격화된 감정으로 시위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정당성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맨해튼 42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한 시위 행렬로 뉴욕시경은 양측 시위대를 주시하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엄한 경계태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구역마다 수십 명의 경찰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격화된 한 시위자가 다른 측의 시위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폭력적인 시위로 변해버려 뉴욕시경이 개입해 이들을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떠날 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시위에 나섰던 한 남성이 바리게이트를 넘어 뒤따라가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친팔레스타인 측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깃발에서 떼어 바닥에 던지자 친팔레스타인 무리가 몰려와 국기를 짓밟는 등의 폭력 양상도 이어졌습니다. 42번가 이스라엘 영사관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시위와 격화된 감정이 분출되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평화 시위는 언제든 환영하지만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될 시 엄격하게 통제할 뿐 아니라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뉴욕 내 유대 단체와 이슬람 단체 간의 갈등의 골 역시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순주입니다. 민주당 계열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내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3후보의 등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려던 계획을 접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인 케네디 주니어는 당초 지난 4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무소속 출마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내년 11월 대선에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박빙 구도로 전개된다면 제3후보의 등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메이저 양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3당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그의 지명도가 상당하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서 케네디 주니어가 3자 구도에서 10%대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그는 환경 분야 변호사로 한동안 활동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과 예방접종 반대 운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민주공화 두 당을 제외한 제3지대에서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는 케네디 주니어 외에도 진보적 신학자이자 흑인 사회운동가인 커넬 웨스트 유니언 신학대 교수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수가 증가한 데 따라 티켓 발부 건수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 맨하튼을 시작으로 뉴욕시 주차 미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주차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주택위기, 팬데믹의 여파로 뉴욕시에서 차를 소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에 티켓 발부 건수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뉴욕시경이 발부한 주차 티켓 건수는 약 840만 장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NYT는 심각한 주차난의 첫 번째 원인으로 급증하는 차량 수를 꼽았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에 따르면 뉴욕시에 등록된 차량은 220만 대가 넘으며 매일 다른 지역에서 뉴욕으로 유입되는 차량 수는 그 이상입니다. 뉴욕시 무료 주차 공간은 약 300만 개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매일 약 500만 대의 차량이 경쟁하니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배달 노동자들이 콜을 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인 배달허브와 자전거들이 도시의 무료 노상 주차 공간 중 약 8,000개를 차지하며 일반 운전자들의 주차 공간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주차장 비용도 주차 전쟁이 주요 원인입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 업체 P&E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의 차고 주차비는 월 평균 441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뉴욕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개발업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건물을 아파트로 개조했으며 차고 주차장은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라 주차비가 비싸졌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주택위기 해결을 위해 최근 주거용 전환 가능한 건물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하면서 주차 공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지역계획협회는 뉴욕시 노상주차장이 대부분 무료고 미터기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차량 전환이 잘 안 된다며 다음 주부터 맨해튼을 시작으로 주차미터 요금을 인상해 차량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 4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형제와 언쟁 끝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3명의 경찰관들에게도 총을 쏘면서 부상을 입히고 남동을 부리며 대치하다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산관리 기업인 슈로더가 실시한 2023년 은퇴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72%가 소셜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를 원했습니다. 62세에서 65세 사이 소셜연금 혜택을 받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0%로 나타났고 70세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그쳤습니다. 최근 연방예산위원회 보고서에서 2033년부터 은퇴연금 수령액이 평균 23% 줄어든다는 예측이 발표된 영향으로 응답자의 44%가 소셜연금 고갈 우려로 조기 수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노년기에 더 높은 소득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령을 넘어 70세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영구적으로 혜택이 8%나 증가한다며 부부 경우 70세까지 연기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연금으로 남은 배우자가 사회보장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연금을 조기 신청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일을 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서 연금 지급액 감소뿐만이 아니라 세금 부과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보험인 메디케어는 65세부터 제공되는데 만약 65세 이전 조기 은퇴를 하고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받을 때까지 오바마케어 등 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추가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 가계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클라우디아 송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는 소셜연금을 정년보다 일찍 신청하기 전 현재 예금, 은퇴저축, 생활비, 부채, 월페이먼트 등을 모두 살펴보고 은퇴 후 기대 여명에 필요한 매월 지출도 살펴봐야 한다며 지출 대비 충당할 돈이 부족하다면 그때 소셜연금으로 충당을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소셜연금 외에 어뉴이티 같이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최근 연방예산위원회가 2033년부터 은퇴연금 수령액이 평균 23% 줄어든다는 예측을 내놓은 이후 소셜연금을 정년보다 일찍 신청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소셜연금 최대 수령 연령인 70세 이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경 휘테커 애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서 42세 한인 마이클 황 씨가 형제인 30대 남성과 말다툼 끝에 그의 얼굴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갈등을 빚었던 이유는 집안에서 황 씨와 그의 아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부자 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한 소음 때문에 황 씨의 형제가 개입하게 됐고 이후 싸움이 격해지면서 총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흥분한 황 씨를 피해 그의 아들과 형제는 즉각 위층으로 대피했는데 황 씨가 그들을 따라가 그중 형제의 얼굴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건 직후 황 씨의 아들이 911에 전화해 아버지가 삼촌을 총으로 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근처 거리에서 황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황 씨는 방탄조끼를 입고 49경 권총 및 탄창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Goes to the front of the property and is essentially awaiting the arrival of our police officers. When officers arrive, he begins to immediately fire upon our officers. 경찰은 황 씨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 3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황 씨의 총격으로 경찰 2명은 다리에, 1명은 손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황 씨에게 대응 사격을 가하는 등 총격전 끝에 오후 7시 27분경 황 씨는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5월 위험 및 범죄 도구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나 지난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동안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운행하는 에어트레인을 탑승하려면 별도의 일회용 메트로카드가 필요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엄니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탭하고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통해 뉴욕 JFK 공항에서 뉴욕시로 가는 길이 더 쉬워졌습니다. 10월 화요일을 시작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들은 에어트레인을 탑승해 뉴욕시로 진입할 때 더 이상 일회용 메트로 카드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데빗 크레딧 카드와 디지털 월렛, 옴니카드 등을 이용한 비접촉식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옴니를 탭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에어트레인이 지하철도 아닌 특수 공항철도라 지하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에어트레인 탑승을 위한 별도의 메트로 카드를 구입해 탑승해왔으며 이 카드는 지하철 탑승 시에는 사용할 수 없어 한 번 탑승하기 위해 특별한 카드를 사려고 대기줄이 긴 줄에 서서 많은 짐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뉴욕에 도착한 여행자들이 에어트레인을 탑승하는 것이 쉽고 빠를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는 뉴욕 방문객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보처 뉴욕시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뉴욕 주민뿐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뉴욕에 대한 최첨단 이미지, 편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번 옴니탭 방식의 결제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은 여행 분석 회사 OAG가 선정한 글로벌 공항 메가 허브 상위 50개 도시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수와 명성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JFK 공항 에어트레인 옴니 결제 시 편도 요금이 $8 25센트이며 공항 내 터미널 간 이동 시에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지난달 틱톡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틱톡샵을 출시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이용자가 많은 미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정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틱톡샵을 이용해 전자상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틱톡샵은 기존의 틱톡 형식의 쇼폰 플랫폼에 상품 판매 및 구매 기능을 추가하면서 틱톡 유저들이 손쉽게 판매에 나서거나 영상에 태그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 및 구매 기능이 청소년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소셜미디어 규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틱톡은 미성년자의 프로그램 시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NBC 뉴스가 지난 2주간 동영상을 게시한 6개의 주요 계정을 분석한 결과 제작자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틱톡의 계정 인증 및 미성년자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틱톡 측은 틱톡샵이 미국에 출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틱톡은 13세 이상의 연령이 가입할 수 있으며 틱톡샵의 경우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9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초등학생들이 부모나 가족의 신분증 또는 연락처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가입 및 이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뛰어드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틱톡은 중국을 제외한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으로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 명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성장세에 비해 수익 극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틱톡이 틱톡샵을 통해 수익 극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용 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익스피리언이 최근 전국의 자동차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16.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인 3%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료 상승은 자동차 관련 비용이 전년 대비 대체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와 교체 부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보험자들이 부담하는 손해 복구 비용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신차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1%, 자동차 리스는 11.6%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리 비용은 가장 큰 상승폭인 19.8%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상용화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센서 등 충격에 취약한 부품이 개솔린 차보다 내부에 더 많아 사고 시 수리비 견적이 더 비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및 자산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효됐습니다. 시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시 행정법을 개정해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가출 및 노숙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등의 금융 및 재정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미 금융교육자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입는 평균 자산 손실은 연 1,819달러에 달하며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4,360억 달러가 넘습니다. 금융교육자협의회는 젊은 층에게 돈 관리 방법을 가르치면 재정적 건강뿐 아니라 이들의 정신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고속도로 안전 유지를 위한 보수 및 설비 교체 작업을 전면 시행하고자 14일 토요일부터 16일 새벽에 걸쳐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등 주요 도로와 진입로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행 BQE의 경우 애틀란틱 애비뉴부터 샌즈 스트리트까지 완전 폐쇄되며 14일 오전 2시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도로 진입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퀸즈행 고속도로 중 3애비뉴와 6애비뉴 진입로가 폐쇄되며 프로스펙트 고속도로, 해밀턴 애비뉴 입구 경사로, 애틀란틱 애비뉴 입구, 캐드맨 플라자 출구, 브루클린 브릿지 출구, 맨하탄 브릿지 출구 등 주요 램프 진입이 차단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장은 뉴욕 시민들은 교통국 웹사이트를 통해 차단되는 도로 입구를 확인하고 우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 등 국내 최대 소매업체 3곳이 할인 주간 행사를 시작한 가운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글로벌 긴장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가는 지난 2달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타겟의 주가는 19% 하락해 세 회사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2일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가운데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3.7% 올라 월가 예상치인 3.6%를 웃돈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